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AI를 가르치는 튜터 디노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 구글에서 만든 노트북 LM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노트북 LM에서는 정말 이렇게 다양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영상도 만드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PPT도 바로 손쉽게 만드실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인포그래픽을 간단하게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중간중간 핵심 꿀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좀 끝까지 보시면 남들보다 노트북 LM을 훨씬 더 잘 활용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럼 영상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노트북 LM이 뭔지 자세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북 LM은 구글이 만든 AI 리서치 도구고요. 최신 제미나이 모델을 기반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노트북 LM은 내가 넣은 자료만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팩트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답변마다 각 출처가 각 주에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클릭 시 원본 위치로 즉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내가 준 자료의 근거에서만 답변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넣을 수 있는 자료는 굉장히 많은 형태의 자료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링크라던가 PDF 텍스트, 웹사이트, 이미지 구글 드라이브와 같은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파일을 저희가 넣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하는 방법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에 노트북 LM을 쳐주시면요, 이렇게 구글 노트북 LM이라고 뜨는데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셔서 사용해보기 이렇게 누르시면 요런 화면이 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새 노트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노트를 만드시면 이렇게 화면이 보이는데요, 위쪽에서는 저희가 모르는 정보를 검색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트북 LM이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리서치가 됐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기를 누르시면 지금 노트북 LM에서 자체적으로 끌고 온 이런 정보들, 소스들을 보실 수 있고요. 하나 화살표 모양을 눌러서 눌러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고요. 근데 내가 이 내용을 보고 마음에 들면은 체크를 이렇게 그대로 두시면 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 소스를 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트들을 체크를 하고 넣을 노트들만 체크해두면 가져오기를 눌러주시면 내가 리서치한 부분 중에서 가져오고 싶은 소스만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소스 추가로 들어가 보시면 저희가 지금 한 거는 바로 위에서 검색을 해본 건데요. 우리가 검색을 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를 이 안에다 이렇게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업로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웹사이트 링크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들을 여기다 바로 넣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복사된 테스트, 다른 데서 복사한 걸 가지고 여기에 바로 붙여 넣어서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넣은 소스는 맨 왼쪽 편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화면에서 크게 3개의 화면으로 분할이 되는데요. 이 왼쪽 화면에는 소스를 추가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검색을 하거나 혹은 갖고 있는 자료를 왼쪽에다 넣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앙에 보시면 채팅이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넣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채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라고 하시면 지금 제가 이렇게 체크해둔 데이터에 대해서만 여기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서를 어디서 가져왔는지 바로 이렇게 출처를 남겨주기 때문에 할루시네이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디벨롭된 질문들도 여기서 바로 이어나가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제 문서는 좀 내용이 짧은데요, 여기서 출처를 누르시면 바로 이렇게 출처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왔다는 표시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이 3개의 화면 분할 중에서 첫 번째 소스 부분과 채팅 부분은 설명을 드렸는데 오른쪽 스튜디오 부분을 아직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스튜디오 부분을 보시면 패널에 9개의 카드 섹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버튼을 누르시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소스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결과물의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AI 오버뷰라는 건, AI 오디오 오버뷰는 우리가 흔히 보는 팟캐스트, 흔히 듣는 팟캐스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샘플로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팟캐스트는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루 24시간이 모자라다는 말 정말 입에 달고 살지 않으세요? 매일 하는 말이죠. 네, 이런 식으로 팟캐스트 형태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를 팟캐스트로 만들고 다운로드해서 핸드폰에 넣고 다니면 어떤 자료를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자 한 명과 남자 한 명이 나와서 대화하는 형식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오디오 오버뷰입니다. 그리고 이걸 나중에 이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 2명이서 중간중간 농담도 하고 핵심 포인트를 강조하면서 또 설명을 해주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버뷰 옆에 연필 모양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요런 우리가 설정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심층 분석이고 짧고 핵심만 할 수도 있고 비판적인 분석, 찬반 토론 형식으로 우리가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컨셉으로 우리가 할 건지 형식을 정할 수도 있고 길이를 좀 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좀 포인트, 핵심으로 잡고 싶은 어떤 내용을 여기다가 추가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버뷰 안에 맞춤 설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할 때 특히 들으면 진짜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동영상 개요입니다. 동영상 개요도 제가 직접 만들어 놓은 샘플이 있으니까 샘플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이들 얘기하는데 차원이 다른 얘기죠. 자, 그럼 네, 영상을 살짝 보셨는데요. 슬라이드 위에서 AI가 좀 내레이션을 하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비디오 오버뷰도 좀 생성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데 발표 준비할 때 참고 영상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복잡한 개념을 좀 시각적으로 이해하고 싶을 때 유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여러분 마인드맵인데요. 마인드맵도 제가 이렇게 샘플로 만들어 본 내용이 있는데 마인드맵은 우리가 그래도 좀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이렇게 개념들 간의 관계 구조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마인드맵을 그려줍니다. 그래서 복잡한 주제에 대해서도 전체 구조를 이렇게 좀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인드맵을 그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방대한 데이터 소스를 넣고 이 마인드맵을 활용하면 좀 핵심 내용만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도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이 보고서 기능은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보고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소스를 기반으로 이런 보고서를 또 작성해 주기도 합니다. 콘텐츠를 복사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보고서는 이런 식으로 결과를 만들어 줍니다. 자, 그 다음은 여러분 플래시카드라고 있는데요. 요건 좀 생소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요것도 좀 샘플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요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플래시카드를 자동으로 만들었는데 플래시카드가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소스에서 문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면은 정답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약간 문제를 맞추는 거죠. 그래서 카드를 뒤집었다, 다시 뒤집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다음 문제, 뭐 이렇게 생산성 향상 효과 어떻게 더 크게 나타날까요? 그래서 혼자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정답을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클릭하면 이렇게 카드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플래시 카드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이전에 시험을 대비할 때 요거를 활용했었는데 굉장히 공부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시는 것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바로 이어서 퀴즈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퀴즈도 제가 한번 샘플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객관식 퀴즈를 내주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내용 내에서 이런 식으로 퀴즈를 내주는데요. 오답이면 이렇게 오답이고 정답이면 왜 정답인지 이렇게 풀이까지 또 해줍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활용하기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범위 자료를 전부 넣고 퀴즈를 생성한 다음에 그 자동으로 모의 시험을 우리가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퀴즈까지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인포그래픽인데요. 사실 노트북 LM에서 저는 가장 좀 스튜디오에서 쓸만한 기능이 뭐냐라고 하면 다 물론 좋지만 이 인포그래픽을 정말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인포그래픽은 정말 다양한 작업을 좀 하실 수 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요런 형태의 어떤 자료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를 뭔가 한눈에 보기 쉽게 이렇게 그래픽화해서 시각화를 좀 해줍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맨 처음 초반에는 한글이 좀 많이 깨지기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보시면 거의 깨짐 없이 한국말도 굉장히 잘 표현을 해냅니다. 그래서 요렇게도 있고 또 다른 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런 식으로도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또 좀 다른 형태를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표하기 전에 뭔가 목차를 이렇게 소개한다거나 혹은 또 하나 꿀팁을 좀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인포그래픽의 연필 모양을 누르셔서 우리가 또 설정 값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세로 모양으로 하신 다음에 우리가 포스터 형태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내용만 가지고 있으면 세로 해놓고 표준 누르시고 여기서 우리가 간단한 프롬프트만 주신다면 굉장히 또 퀄리티가 좋은 포스터를 뚝딱 만드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포스터 형태로 만든 제가 그 샘플을 또 몇 개 가져왔는데요. 요것도 지금 제가 내용만 넣은 상태에서 이렇게 포스터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 눈에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포스터들을 만들 수 있고요. 몇 가지 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또 자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포스터도 또 만들 수 있다 하는 걸 좀 보여드렸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인포그래픽을 소개해드렸고 다음은 좀 슬라이드 자료인데 이건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PPT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샘플로 만든
자료를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 놨는데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자료를 보시면 이 정도의 퀄리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PPT를 만들어 주고요. 요거는 이렇게 점점점 3개를 누르면 바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조금 아쉬운 점이 PDF 파일로 다운로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수정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하려면 다시 여기서 좀 슬라이드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럴 때는 이제 또 연필 모양을 눌러서 우리가 세부적으로 아주 세밀한 수정은 좀 어렵지만 어떤 디자인 컨셉이라던가 어떤 스타일이라던가 강조할 점 이런 것들을 좀 추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래서 저도 미니멀하고 직관적인 스타일 그리고 강조할 내용은 동그라미를 쳐서 슬라이드를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또 슬라이드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런 프롬프트도 적절하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데이터표도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데이터표는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스를 말 그대로 데이터 이렇게 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 버튼을 누르시면 시트로 바로 내보내서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스프레드시트에서 바로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앞서 보신 것처럼 노트북 LM은 굉장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뭐 이런 것처럼 논문 학습, 뭐 또는 유튜브 트렌드, 업무에 있어서 PPT 자료라던가 보고서도 굉장히 만들기가 쉽고요. 그래서 이거 잘만 활용하시면 굉장히 또 활용도가 정말 높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무료, 유료 버전에서 노트북 LM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 이 부분을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요금제가 지금 저희가 3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트북 LM이 이렇게 액세스 되는 부분이 다 달라요. 그래서 여긴 추가 수준의 액세스, 여긴 더 높은 수준의 액세스, 그리고 연구 파트너의 최고 수준의 액세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만 보면 좀 감이 오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직접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저는 이거 울트라 계정으로 지금 쓰고 있는데요. 우리가 새 노트 만들기를 누르시면 노트를 만들 수 있는데요. 이 노트가 무료는 100개까지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근데 100개도 굉장히 많은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료는 500개까지 활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소스를 이렇게 추가할 수 있잖아요. 이게 무료 버전은 이게 50개까지 소스를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치한 자료라던가 혹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로 50개까지 넣을 수 있고 29,000원짜리 요금제에서는 300개, 그리고 지금 저는 이게 울트라기 때문에 600개까지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저도 600개까지 넣어본 적은 없어서 그래도 꽤나 50개라도 저는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시는 것처럼 노트북 LM은 정말 좋은 게 내 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내가 갖고 온 소스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정말 환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죠. 이제 AI가 거짓말을 치는 이런 현상이 거의 없고요. 그리고 멀티미디어 자료를 모두 잘 생성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팟캐스트라던가 영상, 마인드맵, 뭐 인포그래픽 등등 시각화도 굉장히 잘해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기 좋고, 그리고 학습 도구로도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팟캐스트 만들어서 출퇴근길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하실 수도 있고, 플래시카드로 아시죠? 아까 카드를 뒤집었다 앞으로 봤다 하면서 시험 공부 대비를 좀 할 수도 있고요. 뭐 딥리서치 기능은 아까 소스 추가할 때 우리가 웹 검색까지 AI가 대행을 해줘서 소스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성비로는 이 모든 기능이 일단 기본적으로는 무료입니다. 그래서 무료로 활용하실 수가 있고, 활용해 보시다가 조금 부족하다 싶은 분들은 유료로 구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영상도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좀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